서비스? 아니 내 지갑 있는 거 털고 새 지갑 사주면 그게 무료결제 서비스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SKT 해킹 사건. 해킹 고지 당일에는 알려진 정보는 적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 보여서 저도 커뮤니티를 올렸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SKT의 대처도 아쉬운 점이 많고 알려진 정보도 제한적이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루머나 산발적인 정보 때문에 정확한 대처법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야 뭐 워낙 많이 털려서 거의 뭐 공공재가 아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악의적으로 유심을 복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이 된 거라서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현재 나온 최신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건의 시작은 SKT의 HSS라는 서버가 해킹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HSS 서버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가입자 정보, 단말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인증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HSS는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중앙 서버이거든요. 그 여기에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유심을 구입하게 된다면 심 시리얼, IMSI, IMEI, 유심 인증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HSS가 해킹당한 것을 인지한 후 약 3-4일 뒤 SK텔레콤에서 처음으로 일반 고객 대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룸에 있는 걸 요약하잖아요. 그럼 2025년 4월 19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이 정황되었다.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하겠다. 추가 안전 조치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제공하겠다. 이게 주된 요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최초로 인지한 게 4월 19일이 아니라는 게 또 밝혀졌죠. 여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이 밝힌 바로는 이미 하루 전인 4월 18일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인 지 24시간 이내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점은 24시간이 지난 이후였어요. 아마 신고 시점을 24시간 이내로 하고자 뉴스룸에서는 19일에 인지했다고 고지한 듯해요. 자, 그럼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털린 것은 알겠어.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중요한 사항, 이게 왜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번 해킹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 HSS 서버에 유심 관련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유심에 개인 식별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공유심에 넣으면 내 번호와 동일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거를 보통 심 클로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폰이 복제가 된다고? 그럼 내 핸드폰에 있는 앱도 복제가 되나요?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내 핸드폰 번호 하나가 더 복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특히 한국에서는 핸드폰 번호로 개인 인증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하나 더 복제해버린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나 여러 곳에서 인증을 나도 몰래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금감원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 보험사는 SK텔레콤의 인증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KB라이프랑 NH농협생명이 대상인 듯해요. 이번 해킹을 짧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중국 기반에서 주로 쓰이는 BPF 도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BPS 도어라는 리눅스용 악성 파일을 SK텔레콤 서버에 심은 것이고 심지어 이 악성 코드 제작에 쓰이는 소스 코드가 GitHub의 오픈소스로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공격자를 단정 짓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 언론에서는 중국 해킹 조직인 위버엔트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BPF 도어 공격에 활용된 공격자의 IP와 해시값, 파일 정보가 최근에 공개되기도 했었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SK텔레콤도 아직까지도 파악 중이기 때문에 내 유심이 실제로 유출되었는지 누가 어떠한 유심이 유출되었는지 아직까지 파악 중이라고 해요. 아무튼 4월 18일에 해킹을 당했고 고지는 22일에 된 데다가 문자 등으로 고지되지도 않고 뉴스룸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소식이 사실 상대적으로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KT 보도자료 기준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잖아요. 먼저 4월 23일자 이때 전 고객 대상으로 문자 발송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없었고 뉴스룸으로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직까지 문자가 오지도 않았어요. 이때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커뮤니티에 올리기 전까지 커뮤니티를 보고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알뜰폰은 어떻게 되는지, 이심 유저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한 대혼란이 이루어졌었죠. 왜 문자로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큰 사항이고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잘 들어갈까요? 그리고 다음날이 4월 24일에도 뉴스룸에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뜰폰도 해당되도록 유심보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도 하고 이때도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 이게 충분한지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았었고 대부분의 의견은 유심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대리점 발품을 파신 분들이 이때부터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인 4월 25일 CEO인 유영상 대표이사의 사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가 대처 방안으로 유심 무료
교체도 포함시킨다고 했고 전국 티월드 매장,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이미 바꿔도 소급 지원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유심을 다 무료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 유심이 없었어요. 유심이. 대리점에서도 유심이 없다고 붙여넣기도 했었고요. 솔직히 저는 유심 전면 교체 대처 방안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유심 물량 없이 유심을 바꿔준다고 할지는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불안감에 쌓인 채로 그냥 이제 유심을 찾아서 뺑뺑 돌게 하는 게 그게 맞나? 여기서까지 들었을 때 진짜 대처가 아쉽다고 느낀 것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해킹된 지 수일이 지나서야 고지하게 된 점, 그것도 접근성이 높은 문자 메시지 등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린 점, 유심 보호 서비스만 공고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유심 교체를 나중에 대체한 점, 마지막으로 유심 교체마저 매끄럽지 않은 점, 요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물량도 없고 직접 대리점을 가야 바꿀 수가 있어요. 이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자 바로 어제죠, 대고객 발표문을 게재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로도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고 했었고,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 중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유심 교체는 대리점을 선택해서 신청을 미리 할 수 있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도 해외 로밍이 되도록 5월 중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유심 교체 서비스 예약이 페이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게 시원한 대처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이거든요. 여기서 작년 노년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직접 가입을 해야 되고 유심교체 받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뭐 방문 서비스나 유심 택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서버가 털린 것은 SK텔레콤의 서버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이 유심보호 서비스도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불편하게 대리점까지 가서 유심 교체를 해야 돼요. 2023년도에도 유플러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고객이 원하면 택배로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고 털리면 100% 책임진다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털렸으니까 처음부터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뉴스룸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고이고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유심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라고, 오히려 고객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해결 방안, 그게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 유심 교체 방법입니다.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유심을 새로 교체하는 게 깔끔해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죠.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포스코, 하나, H현대해증 임원분들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라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마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대리점 가서 유심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 대리점에서는 유심 교체를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대리점 명의에 보면 PSNM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SK텔레콤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심 클로닝만으로 계좌 탈취나 코인 지갑이 털리거나 공인인증서 복사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유심 데이터 안에 뭐 주민등록번호나 OTP, 계좌번호 등이 저장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심 클로닝으로 인해 가격이 칼처럼 되어서 다른 정보도 같이 유출이 되어서 털린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2025년 4월 24일 KS 한국고용정보에서 22기가 분량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다크웹에서 주민등록번호부터 민증, 사본, 주소 등 모두 다 판매 중이더라고요. 야, 이것도 심각해요. 추가로 만약 상황을 대비해서 신클로닝,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개인 인증이야 이미 털려서 어쩔 수 없지만 은행이나 다른 건 요즘은 그래도 비대면으로 신분증 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혹시 모르니 핸드폰에 신분증이나 여권 관련된 게 있으면 미리 지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어떤 링크가 와서 그걸 눌렀다가 핸드폰에 있는 거 그 신분증까지 털리면 진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도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터졌을 때 가끔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물리적으로 내 유심을 도난당했을 때는 이제 해결이 되지만 지금 이 서버가 털린 것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대처법은 유심보호 서비스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근본적으로 나중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유심 교체를 추천드리고 SK텔레콤에서 강력 공고하는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해 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유심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내가 대리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유심 재고가 많으면 그때 가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것도 SK 뉴스룸 보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만 하지 이게 뭔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심 정보를 복제해서 다른 폰에 쓴다면 두 개의 폰이 동시에 망에 붙으려고 할 텐데 복제된
유심을 다른 폰에 씹는 걸 못하게 막는 게 유심보호 서비스입니다. 핸드폰에 보면 IMEI라고 마치 이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는 그 값이 있거든요. 핸드폰 개통 시 등록한 IMEI와 접속 시도한 IMEI를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망 접속을 막는 게 요 서비스인 것이죠. 그리고 로밍 또한 원천 차단시키는 게 이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심 클로닝 복제가 이루어졌다, 그럼 똑같은 번호가 들어간 유심이 두 개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핸드폰에 연결하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동시에 네트워크망에 붙지는 않아요. 그 동시에 붙을 수는 없고 하나만 연결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해커가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핸드폰 재부팅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원래 등록해 있던 폰에서 꺼지잖아요. 그럼 꺼짐과 동시에 복제한 폰이 망에 붙으면서 내 번호가 그냥 먹통이 되는 거죠. 이게 SK텔레콤에서 5월 중에 해결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걸 터지고 나서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봤는데 로밍 사용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로밍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모두 해지를 해야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해외로 나갈 때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로밍에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5월 중에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유심 교체가 더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에 다들 가입하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2G에서 3G로 왔을 때 그 유심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이 다른 폰으로 갈아탈 때 그냥 내 유심을 빼고 새로운 폰에 유심을 끼우면 내 번호가 등록되면서 개통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입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폰으로 갈 때 이 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바꾸고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거의 대리점에 안 갈 뿐이지 거의 2G 시대예요. 2G 시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천하는 걸 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카카오뱅크나 패스에서 신청자의 통신사 그 신규 개통 명의의 변경을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심 클로닝을 막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신규로 개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로밍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서버를 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그 통신사의 서버에 붙기 때문에 아마 복제된 유심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는 만약에 이게 신클로닝 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심보호 서비스는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유심 교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또 그것도 있습니다. 티머니로 교통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환불을 하고 유심을 새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귀찮아요. 참고로 유심이 아닌 이심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새로운 이심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유심에서 이심이나 유심을 선택할 수 있고 이심 사용자가 유심이나 이심 이렇게도 크로스로 선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S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셀프로 이심 개통이 가능하지만 자급제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을 해야 이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심을 지원하는 모델은 아이폰 XS, 갤럭시 S23, 폴드4, 플립 4U 모델들만 이심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유심의 개수가 부족해서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지금 이심으로 바꿀 수 있는 단말은 이심으로 바꿔주고 이후 이심이나 유심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심으로 바꾸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K20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핸드폰에 이심으로 개통했어. 그럼 다음 단말기로 바꿀 때 이심 비용을 또 내야 돼요. 유심은 비용을 내진 않지만 알뜰폰도 SK망이라면 동일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알뜰폰은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보호 서비스는 이제 조금씩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알뜰폰 사용자분들이라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잖아요. 지금 만약 대리점에 갈 시간이 안 되고 물량이 부족하다 이러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일단은 가입을 하고 나중에 유심은 꼭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대처가 계속 업데이트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짜 좀 별로예요.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관련 소식을 뉴스룸이나 보도자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게 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이야 빨리 알아서 빨리 교체를 하거나 뭐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털린 정보에 비해서는 너무 최소화해서 알리려는 느낌이랄까요. 지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유심 교체가 관건인 만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더 편하게 예약하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게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리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택배 서비스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이게 참 아까도 말했지만 털린 건 SK텔레콤의 서버가 털렸는데 고객이 직접 가서 교체도 해야 되고 고객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게 되게 웃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몇 발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도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고객에게는 어느 범위까지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대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도 좀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무작정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하고 뭐 어떠한 정보인지 이게 뭐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다 안 알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한 거예요.